예언제이보 2년 전부터 예언해왔던 일이 토트넘에서 드디어 시작되는 듯하다. 사실 특별히 예언이라고 할 건 없는 게 그 당시 벌어진 일들을 조각해서 한 추론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릴 적부터 축구를 좋아하는 유대계 영국 소년이 있었다. 그는 땅꼬마 같은 키에 대머리를 가진, 아니 솔직히 소년일 때부터 대머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여하튼 그 소년은 캠브리지를 졸업한 후 런던의 금융계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후 금융위기 때 희한한 잡놈을 하나 만나는 뒤 그가 바로 조 루이스 현 토트넘 구단주이다. 루이스는 작은 식품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기 때 천하제일공, 아니 천하제일 사기꾼 로스타일드 가문의 후예 골드만 삭스를 만나 풋옵션, 즉 지수가 떨어지는데 베팅을 해서 수조 원을 벌게 된다. 사실 난 금융위기는 미국 자본의 대규모 접시 돌리기, 직사기이며 현재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야기가 길어지니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후 레비는 루이스에게 그 당시 망해가던 토트넘을 인수하면 향후 10배의 시사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꾀요. 메뉴가 마이클 조단과 베컴이 함께 뛰었던 팀으로 알고 있던 루이스 지갑에서 3천억을 빼내이 어릴 적부터의 꿈, EPL 구단주가 된다. 조 루이스가 3분의 2, 그리고 엄마 빤스들까지 팔아 긁어 모든 레비의 돈 3분의 1 정도로 지분 구성이 되게 된다. 이후 조 루이스는 바하마의 토트넘을 쓴 돈보다 더 많은 3,500억짜리 호화유트를 띄워놓고 비키니금 발미러들과 옷 벗기 게임을 열중하고 토트넘은 모조리 레비에게 맡겨놓게 된다. 루이스가 레비에게 원한 한 가지는 리그 우승이나 챔스 우승 따위가 아닌 야, 할 때까지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였다. 바로 이 때문에 레비는 다른 아랍의 왕자, 미국의 사모펀드 등 수백 수천조의 자산을 가지고 EPL 구단을 최고의 플렉스 상품으로 생각하는 다른 구단주들과 달리 매년 1년 벌어, 그 다음 1년 살고, 또 1년 벌어, 1년 살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EPL 최고의 가난뱅이 구단주가 악명을 떨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가레스 베일, 루카 모드리치, 베르바토프, 카이오커, 트리피어 등등이 차례차례 팔려나가게 되는 것이며 모습 대신 늙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선수 대신에 부동산 가치가 있는 1조 5천억짜리 유럽 최고의 토트넘 부장이 지어지게 된 것이다. 레비 역시 우승이 왜 하고 싶지 않겠나? 하지만 그에게 우승은 사치이며 구단주로 자리 보존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든 토트넘을 자체적으로 굴러가게 해야만 됐던 것이었다. 이후 코로나가 터지고 토트넘이 구장 신축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빚쟁이 구단으로 올라서자 루이스는 토트넘 매각 협상을 하게 되는데 루이스 맞은편에 앉은 당사자가 바로 카타르 투자청의 대표이자 파리 생제르맹의 구단주이자 카타르의 왕인 알사르, 그리고 또 한 명이 사우디의 빈 살만이었다. 이미 자신이 투자한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게 된 루이스는 당시 구단을 매각하려 했으나 레바가 프로판 가스통을 쇠사슬로 묶고 토트넘 구장 꼭대기 닭벼슬에 매달려 매각 결사 반대를 외치는 바람에 매각이 무산되었다. 레비는 어릴 때부터의 평생의 꿈, EPL 구단주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하지만 EPL의 거대 자본들이 더더욱이 물밀듯 들어오고 더 이상 현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레비에게 카타르에서 다시금 설레이는 전화가 걸려온다. 아랍 자본의 무분별한 러쉬를 경계하는 EPL 사무국과 승부 조작의 우려 때문에 유럽 내 챔스 진출하는 팀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유럽 축구 연맹의 규정을 살짝 오해할 수 있는 제갈공명의 천하 3분지계 이후 최고의 히트작이 될 수 있는 토트넘 3분지계가 바로 그것이다. 즉 80이 훌쩍 넘어 토트넘을 매각하고 싶어하는 조 루이스의 지분을 알사르국, 즉 80이 훌쩍 넘어 토트넘을 매각하고 싶어하는 조 루이스의 지분을 알사르 국왕이 순차적으로 투자 형식으로 야금야금 사들인다. 이로 인해 위에 EPL 사무국과 유럽 축구 연맹의 견제와 규정을 살짝 뚱피해가며 점차적으로 토트넘을 인수한다. 이 과정에서 한동안 루이스, 조 루이스, 그리고 카타르 투자청 이셋이 지분을 나누고 가지고 있으며 경영은 레비가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바로 이 방안으로 조 루이스는 수조 원의 현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알사르 회장은 아무리 돈을 넣어도 결실이 없는 촌구석 파리에서 빠져나와 EPL로 갈등 없이 입성할 수 있으며 레비는 토트넘 회장직을 유지하며 1조 1천억 카타르 메가밀리언에 당첨된 당첨자처럼 구단 회장직에 앉은 후 처음으로 먹고 살 걱정 없이 미친듯이 돈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곧 현실화될 레비 신천하 3분지계, 아니 토트넘 3분지계이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농민이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파리에 있던 음바페는 토트넘으로 오게 될 것이며 토트넘이 세계적인 유망주를 쇼핑하게 될 것이다. 폼이 떨어지고 나이가 많은 손흥민을 위시 아마도 현 토트넘의 대부분의 선수가 내쫓길 것이며 그 자리에 세계적인 유망주들과 빅네임으로 채워질 것이다. 아마 파리에서 쓸데없이 긁어모은 최고의 선수들이 트레이드 등의 방식으로 토트넘으로 우선 넘어볼 것이다. 이런 청사진을 보여주며 케인을 붙잡으려 하겠지만 글쎄 만약 레알의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케인은 레알로 떠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손흥민은 파리든 혹은 다른 팀이든 토트넘에서 쫓겨날 것으로 보이는디 사실 안타깝지만 손흥민 나이에 기량이 하락한 스타들은 많다. 당장 올 시즌 살라도 그러하고 마네도 그러하고 EPL 득점왕 오바이양은 옛날의 맛이 같고 뭐 기대와 다르지만 손흥민이 이대로 끝난다고 해도 난 박수를 쳐준다. 손흥민 덕분에 치킨값과 EPL 유료 중계에 매달 돈을 쓰고 있지만 충분히 그거 이상으로 환호했고 가슴이 웅장해졌고 즐거웠다. 손흥민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파리나 기타 하위팀으로 밟아야 경 1,500억 정도의 지금의 10배의 연봉을 받고 사우디로 가서 날도와 함께 세계 최고에게 연금생활자가 돼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손흥민의 자리는 민재나 강인이가 다시 채워줄 것이라고 믿는다. 자, 아쉬움은 있지만 설사 손흥민의 커리어가 이제 내리막에 들어섰다 손치더라도 손흥민이 이미 충분히 해줬다 동의한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자.